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민노총이 바로 어제 서울 시내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 민노총 시위는요, 예전에 열렸던 민노총 시위하고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요. 대한민국의 안보의 주축이 뭡니까? 한미동맹이잖아요. 이 한미동맹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연합훈련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훈련 하지 말아라. 막말로 얘기해서요, 이 동맹을 해체하라. 이러한 주장까지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러한 민노총의 이번 집회에 관해서는요, 지금 경찰에서는 그냥 현장에서의 시위 대응 조치만 하고 있고 별도의 법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 공안정국 조성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공안정국 조성한다는 비판이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법의 집행 의지가 중요합니까? 라고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8월 13일 날 오후 2시부터 숭례문 앞에서요, 8.15 전국 노동자 대회하고 광복 77주년 기념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는요, 심지어 몇 개 단체 8.15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됐는데 8.15 추진위원회는요, 무려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민노총 들어가고요.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부추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정의기억연대, 이러한 100여 개 좌파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추진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노총 집회의 엄중성은요, 우선 내용면에서 보면은 한미동맹을 파괴하라, 해체하라, 노골적으로 아예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장을 해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이게 주장이고, 또 하나는 뭘 주장했냐면 한미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용어도 완전히 북한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풍선 막대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 한미전쟁 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이러한 구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면으로 이 국법부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이 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요,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례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전교조의 오은정 통일위원장이 읽었는데, 대독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뭐가 내려왔느냐? 바로 북한의 노동단체인 조선직업 총동맹, 조선직정중앙위원회가 연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연대사. 이 북한이 보낸 연대사를 바로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이 대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직종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미국과 그다음에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노동자의 역생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파탄시키자. 자, 이 정도로 했는데요. 지금 보도가 단 한마디로 내려오지 않아요. 자, 이번 이 8.15 추진위원회 주도 세력들은 누구 있는지, 어떻게 해서 조선직업총동맹이 연대사를 보내왔는지, 그리고 민노총은 또 어떤 경위로 누가 주도적으로 해서 한미전쟁 동맹, 또 이 한미동맹을 전쟁동맹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북한이 개념 정리하고 똑같거든요. 노동자가 끝장낸다. 노동자 혁명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미전쟁연습 중단하라. 동맹 해체하라. 이런 구호는요, 한마디로 해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이 연단에 올라가고 주장했냐면, 당장 다음 주에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 을지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다 보내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아니, 윤석열 정부는요, 용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3월 9일 날 선거를 위해서 말하자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부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뽑은 정권을 갖다가 용납할 수 없대요. 누가? 양경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민노총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걸로 봐서는 결국은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가 있다는 걸로 밖에는 이 해석이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나 똑같아. 야, 이거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끝내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고, 그리고 조선 직대, 조선 직업총동맹 여기에서 연대까지를 했고요. 연대사까지 보내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숭례문 앞에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서울역을 거쳐서 용산 집무실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할 때요, 자주평화 전장반대와 같은 팻말뿐만 아니라 이석기 의원 사면 복권 같은 팻말까지 들고 외쳐왔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경찰 추산으로 한 6만 6천여 명이 이 집회에 참여했고, 경찰은 대응 차원에서요, 3,500명, 56개 부대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교통 통제가 정체가 이루어졌고, 우리 시민들의 이 불편이 이루 말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거는 시민들의 어떤 생활상의 불편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그야말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주도 세력과 그다음에 단순한 참여 세력, 이 주도적으로 이 세력들은 반드시 속가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것도요, 어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이요, 바로 오늘 오전에야 논평을 냈어요. 논평된 거 뭐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시대착오적인 정치투쟁을 멈춰라.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라. 이게 소기의 경일기지.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나마 유일하게 어제 페북에 입장문을 내가지고 외피만 노동자 저일 뿐이다.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 투쟁이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지금 80년대 운동권의 망상처럼 대한민국이 미제후주의 식민이라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민노총 본래의 노동자 모습으로 돌아가고 낡고 위험한 이념으로 정치 투쟁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구호성으로 비판만 할 단계는 아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김기현과 한철수 의원도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슈퍼 갑으로 변질된 민노총이 아예 이제는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이 됐다. 민노총 집회는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 선동 집회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제는 정치 선동을 하면서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아예 권력 집단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이 페북을 통해서 8.15 전국 노동자대회 벽보를 공유한 뒤에 북한 선전 매체를 꼭 빼닮은 포스터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운동단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민노총이 비정규직 등 힘없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슈에 개입해서 불법 파업으로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정치운동단체인지는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이 입장문 중요한데, 이제는 정치적인 이 공방이 아니라 법률적인 공방 단계로 벗어나야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재용 이번에 부회장 사면 조치를 하니까요. 지금 경상도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우선 이철우 지사가 이 사면 복권을 환영한다면서 경북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당연히 삼성은 경북이잖아요. 삼성 경북이니까 경북지사가 이런 입장문, 투자를 환영한다. 그리고 이 사면 복권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만큼 지사가 이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 메시지를 남겨놨다. 이런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복권도 다름 아닌 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 대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서 이 파탄된 대한민국 경제,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데 대기업의 역할을 좀 기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라면, 이런 윤석열 정부의 생각을 딱 받아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오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어떤 이것이 굉장히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SNS에 오늘 올린 글을 보면요. 이재용, 신동빈,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회장이 사면 복권 됐는데 심체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고 그동안에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되고 경영에 복귀해서 수조와 수십조 원에 투자한 사례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일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죠. 그러면서 삼성이 고향인 경북 구미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 신호가 있었다. 그러면서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재명 지사가 고향이라고 말한 이 배경이 된 구미에는요, 삼성전자가 88년도 휴대폰을 생산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구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요, 작년 8월에도 가석방 격전이 됐을 때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 반등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부산에서요,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스타 강사 전한길 씨인데 본명이 전유관입니다. 이분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산에 있는 한 식당 직원들에게 쏜 팁 액수를 공개하면서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전한길 씨의 공식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뭐냐? 항상 겸손하게 살아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3분 21초짜리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전한길 이 강사가 강의 중간에 학생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인생 조언이다. 그러는데 인생 조언의 주제가 뭐냐? 겸손해요. 그래서 옛날 대학 다닐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동기 중에 여학생 한 명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수석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구 금운보석상을 가장 크게 하는 그런 엄청 재벌의 딸이더라.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게 멋지더라. 그런 게 수수하고 겸손한 게 말이죠. 그러면서 대구에도 굉장히 잘난 여자들이 있었는데 예쁘게 치장하고 명품 들고 다니고 뭐 그랬는데 이렇게 겸손한 학생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전한길 씨가 또 소개하는 것은 뭐냐? 친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랑 최근에 같이 다녔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학 다닐 때 보면 나달렸다 그런 게 아니었고 겸손했다. 이 대학 때 시절 이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말이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산 유명 식당에서 있었던 일화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우집에 갔는데요. 삼성 하나 기업들 회장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우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팁을 얼마나 줬냐? 물어봤더니요. 이 1인당 한 10명쯤 서빙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쯤 된다. 그러니까 1인당 5만 원씩 돌아갈 수 있게끔 줬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회식하는데 보태 쓰라고 줬다고 하는데 이런 이재용 부회장 얼마나 이게 겸손하냐.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돈 되게 많더라도 좀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했다는데요. 자,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뭐 5만 원 큰 돈이죠. 뭐 저도 식당 가면 보통 뭐 많이 서브를 받으면 여러 사람이 갔을 때 한 2만 원 정도 주고 그냥 평범하게 서브하면은 만 원 정도 뭐 주기도 하고 또 뭐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은요. 팁도 우리 한국에서도요. 상당히 일반화 돼 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근무를 많이 했는데 미국은요. 제가 92년도에 처음 근무를 갔는데요. 이미 그때 한 5%에서 10%, 많게는 15% 내외의 팁이 아예 일반화되어 있어요. 92년도면 32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당 가면 아예 팁이 몇 프로라고 해서 아예 거의 강제적으로 딱 인쇄가 딱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미국 같은 데는요. 팁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좀 뒤늦게 지금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형편이 닿으신 분들은 이제 팁 주면 다 좋아하죠. 그리고 팁을 주면 그 직원만 쓰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직원들이 다 나눕니다. 그거를 공유해요. 공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5만 원씩 줬다. 이것이 이제 겸손하다 해서 지금 이제 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정도 하면 그래도 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해서 50만 원 줄 게 아니라 한 100만 원 정도 줬으면 더 겸손하게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고 제가 여담으로 이거는 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주호영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16일까지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집에서 이 비대위원 구성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선은 일단 다 끝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준석이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 출범 때부터요 많은 난관을 지금 넘어가야 돼요. 우선 17일 날 가처분 신청 이제 심리가 열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하게 가처분 신청이 충분하게가 아니라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기각하면서도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 재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측에서 강력히 이 가처분 신청에 구실로 삼았던 이 당원 민주주의의 이 본질에 이 위반된다든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좀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점은 뭐 짚고는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인용의 결정적 근거는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전반적인 법조인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한 다수의, 저도 뭐 이제 법률가는 아니니까 이 법률가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대목에 저도 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기각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인용이 되면 뭐 어마어마하고요.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후폭풍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정치권의 해석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거 두 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권은희 의원이 비대위 출범과 반발해서 이 가처분 신청된 거, 이거는 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국민의힘이지만 이거 뭐 지금 2년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닌 걸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있겠죠.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약자와 청년을 보듬기 위해서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결과는 불공정하다는 상식의 목소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가처분 결정이 그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요, 어제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선당 후사가 을씨름스럽다라고 한 걸 일갈하고 좋은 화두다, 이거를 좋은 화두다 라면서요, 선당 후사는 당내 권력투쟁의 승자를 정당에 주는 힘의 논리이고 권력자의 요구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이 구호란 이 언론, 중견 언론인이 얘기한 걸 보면 선당 후사는요, 본인이 영국 특파원을 했거든요. 영국 하면 의회 정치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당 후사의 이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이게 이준석인데,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도중률도 모르는데, 그래서 선당 후사는요, 지금 권은희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선당 후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권은희 의원의 이런 가처분 신청 공개 지시한다. 그러면서 이 선당 후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요, 이 청년을 대표해서 대신이 아니고 대표해서 메시지를 남겨줄 정도의 능력 있는 이 청년을 지금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용태도 이제 청년이잖아요. 김용태 전 최고도 오늘 말이죠, 입장을 밝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은요, 이 MBN에 출연을 했습니다. 정은갑 집중분석에 출연해가지고 여기에서 여전히 이준석을 지지한다. 그리고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윤핵관에게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권성동 원내 대표는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지지율 하락을 하고 있는데 참모들이 잘못 모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적 쇄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또 주장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도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 세력화할 가능성에 관해서는요, 여당 내 야당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내로남불에 시달려도 민주당에서 아무런 비판 여론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 건강한 비판 담론을 만들어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준석이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래서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굉장히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제도 이준석이가 얘기했잖아요. 소통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이 소통 공간을 가지고 그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 김용태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요, 이준석이가 어제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용태 최고도 말이죠. 오늘은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그대로 비대위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용태는요,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이 헌법 1조항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다 보니까 모두가 권력자만 쫓는 거 아니냐.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한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 당의 지휘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한다. 이 말, 권력자만 쫓는다. 여기서의 권력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1조를 성찰하라. 얘기는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오니까 국민을 무서워하라. 그래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준석의 이러한 반란을 많이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김용태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을 걸고 이준석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우리가 속아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 되시고요. 식사 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